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펫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완성을 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슬쩍슬쩍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도 되고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여기 클래스는 요게 다예요.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은 자, 스프링으로 일단 만들 거예요. 스프링으로 하고 이렇게 HTML로 웹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펫스토어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펫스토어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HTML을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펫스토어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고양이와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펫스토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페이지, 그 로컬호스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펫스토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도 연결하고 프론트엔드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간고사는 딱 요 기술만 쓸 거예요. 전에 배운 그냥 HTML 이렇게 뱉는 그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 재밌는 건 총 페이지 뷰 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리프레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들어갈 때마다 뭐 이게 좀 잘못돼서 2개씩 점프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1개씩 점프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저도 이거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할 건데 뭐 어찌됐든 이거 리프레시 할 때마다 뷰 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유저가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한 페이지 뷰 기능이 있어요. 예, 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애완동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개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강아지를 선택을 하니까 먹이 주기, 재워 주기, 입양하기 이렇게 3개의 기능이 있고 에너지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먹이 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2번 먹이고 3번 먹이고 백 해볼게요. 백 해서 여기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그대로죠. 이거 리프레시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2번, 3번 눌렀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간 게 확인되죠. 마찬가지 재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강아지가 마음에 들면 이제 입양을 할 거예요. 입양을 하면 입양하기 해서 성공적으로 입양했습니다 해서 카트에 이렇게 목록에 추가가 될 거예요. 이 강아지가 기능이 이제 지금까지 해봤던 기능들이 여기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런 링크가 걸리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HTML이나 이 그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여기 이제 이 URL을 보세요. URL 이걸 UR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도구를 카트에 담는 건 이렇게 API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구에 카트 이렇게 보내면 카트에 담기는 거예요. 2번 하면 2개 들어갔어요. 3개 하니까 3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루트로 가볼게요. 루트로 이렇게 돌아갈게요.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이제 고양이를 한번 볼게요. 고양이를 볼 때는 여기 뒷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cat. 자, 이게 이제 RESTful API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URL이 패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cat 고양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먹이 주기 여기 뭐가 추가됐나요? 그루밍 하기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루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도그와 캣은 먹이 주기와 재우기와 입양하기가 가능한데 이 그루밍 하기가 캣은 더 가능하다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루밍을 해볼게요. 예, 안 되나 갑자기, 그죠? 이게 요쪽 URL이 있어야 되겠죠. 이쪽 URL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안 되네요. 피드까지만 했고 나 그루밍을 아직 안 만들었네요, 저는. 그죠? 자, 자, 여기 하나만 예제를 더 힌트를 줄게요. 자, 피드 먹이 주는 걸 볼게요. 먹이 주는 거 보니까 우리 이 펫 아이디를 받아서 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펫 아이디를 받아서 이렇게 받는 거야. 이 부분이 아이디로 넘어오는구나. 여기가 피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야. 그루밍도 피드 했더니 맛있는 거 먹였다 고양이한테. 고양이한테 가서 보니까 에너지가 1이 올라갔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뭐 여기 똑같이 그루밍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루밍도 여기 만들면 되겠죠.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런 그 RESTful API를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펫을 여기서 얻어오죠. 펫. 자, 펫을 얻어왔어요. 어디서? 여기 보면 내가 스테이틱으로 내가 쥐고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펫을 초기에 이렇게 쥐고 있다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슬쩍슬쩍 보이죠. 그런 다음에 펫들 리스팅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지금 에너지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슬쩍슬쩍 보여주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가 되게끔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루밍을 하면 얘가 뭐 행복하다 집사야 뭐 이렇게 리턴을 해줄 텐데 그런 걸 화면에다가 뿌리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그 펫이 뭘 상속하고 있다? 펫을 상속하고 있어요. 펫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계속 배워온 스피크하고 에너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죠.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toString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toString. toString은 기본적인 모든 자바 객체는 이 toString이라는 거를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브젝트는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걸 오버라이드하면 문자열을 더하기를 했을 때 더하기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호출이 되게 돼 있어요. 문자열 이렇게 더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나는 이 캣에 대한 어떤 그 클래스명을 이름을 리턴을 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여기 펫 애플리케이션에서 리스트를 할 때 리스트 펫을 했을 때 출력되게 된 거죠. 여기 리스팅을 할 때에 각 펫들을 이렇게 toString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toString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게 재밌는 게 빼버려도 문자열 더할 때 알아서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볼까요? 모든 펫들을 지금 각자에 대해 가지고 이 스트링 버퍼 리저트는 HTML로 나와야 되죠. 거기에 이 어펜드를 통해 가지고 이 첫 번째 페이지를 완성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페이지 뷰가 41 이렇게 나왔어요. 각 페이지들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각 다 이게 카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신기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자, 페이지 뷰를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죠? 이 어드바이스 알죠? 우리가 지금 배워본 것들 지금 다 들어간 겁니다. 총동원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이거를 완성을 여러분들이 시키시고 그리고 이 그루머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만 메뉴가 얘가 implements 그루머블이 있으니까 얘가 그루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메뉴에서 그루밍에 대한 메뉴가 추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펫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루머블. 이것도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인터페이스 하면서. 자, 이렇게 슬쩍슬쩍 자, 이것을 이제 그루밍이 가능한 메뉴까지도 추가해주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발됐다, 이 라인 바이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붙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이번 중간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과정은 기존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다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자열을 합칠 때 이 스프링 버퍼를 쓴다는 것 그리고 객체에 toString이라고 하는 기본 이게 있어요. toString이라고 하는 기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문자열이 합쳐질 때 자연스럽게 toString이 호출돼서 자기가 합쳐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카트 같은 경우가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오토와일드 돼가지고 싱글톤 패턴으로 적용됐다. 그죠? 그래서 카트에 추가될 때 싱글톤 패턴으로 이렇게 갖고 온다. 라는 거. 이런 요구사항들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싱글톤 패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형성이 돼야 됩니다. cat, dog,
그러니까 펫을 상속한 캣과 도그가 있고, 캣과 도그, 캣은 그루머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기본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카트는 싱글턴 패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루머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되고, 그건 캣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페이지 뷰가 이 페이지가 그 접속될 때마다 우리는 그때 프록시 패턴에 의해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적용하는 프록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이 팻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메서드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페이지 뷰를 하나씩 더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출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개씩 띄는 건 이게 불필요하게 많은 메서드를 아마 여기 참고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페이지 뷰가 이렇게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RESTful API 그리고 리파지토리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기 전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확장해서 만들 거거든요. 자, 기존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 정답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 펫스토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우리의 캣, 도그 그리고 애니멀이라고 하는, 애니멀이 아니라 펫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계속 해왔던 그 예제죠. 그죠? 그래서 이 펫이라는 게 있고, 이 펫에 보면 이런 그 상속 해야 되는 추상 메서드가 보이죠. 스픽이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가 있고, 리스너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옵저버 패턴으로 리스너 패턴이 있고, 에너지가 있네요. 그죠?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이를 줄 수 있고, 먹이를 주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리스너에게 에너지 체인지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또 노티피케이션 보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된 게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속되는 모든 애완동물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 표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HTML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href 해가지고 HTML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출력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초기 페이지를 가면 펫스토어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손가락 표시로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죠. 여기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 밑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링크가 어떻게 걸립니까? localhost 8080 cat, localhost 8080 dog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여기 simple name to lowercase 해가지고 이건 소문자로 바꾼 거예요. 소문자로 자기의 클래스명을 링크로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앵커라고 하는 태그, HTML 태그로 리턴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의 그 오브젝트가 실체화됐을 때, 인스턴스화됐을 때, 그 실체화된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문자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항상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펫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 펫을 구현한 대상이 캣과 도그인데요. 그죠? 캣은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스픽 그루밍이 가능하고요. 그죠? 자, 얘는 그루밍이라고 하는 그루머블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인터페이스에 뭔가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캣은 그루밍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그는 그루밍이 안 돼요. 그죠? 그루밍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펫이라고 하는 기본 그 속성을 나는 따르고 있지만 그루머블, 그러니까 그루밍을 하지는 않아요. 이 도그는. 그렇기 때문에 도그는 출력될 때 먹이 주기, 재우기, 입양하기는 가능한데 이
캣처럼. 캣은 어떻게 되나요? 캣은 이런 게 되죠. 그루밍 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루밍 하기라고 하는 요 부분이 없지만, 요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만, 맛있는 거 먹였다고 그냥 나와버리는 그rum을 했을 때, 자, 어찌됐든 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펫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제일 첫 번째 목록 이 패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온 이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저 리스트 페이지라고 하는 게 먼저 열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펫을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펫 두 개를. 펫이 이제 도그 하나, 캣 하나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고 그것을 여기서 리스트 펫에서 출력했어요. 이렇게. 그죠? 펫 스토어 해가지고 출력을 했죠. 두 개의 그 애완동물 종류가 있고 자, 여기 출력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그 각 펫을 우리는 펫을 여기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시작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시작할 때에 펫을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놨고요. 여기에 카탈로그에 등록을 해놨고 그 두 가지의 펫에 대해 가지고 그 펫을 어떻게 하나요? 이 HTML로 묶어서 리턴하기 위해서 HTML은 이렇게 생겼죠. H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스토어 이게 크게 타이틀링을 했고 캣과 도그에 대한 거를 이 HTML 리절트 안에다가 li라고 하는 태그를 넣으면 이렇게 앞에 땡땡이 붙어요. 그죠? 땡땡이 두 개가 붙어서 이 펫을 가져온 펫을 그냥 그대로 문자열 더하기를 했어요. 자, 문자열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이 펫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온 이 객체의 toString 부분, toString 이것을 문자열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기 문자에다가 lid에다가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표현식 지금 path의 이 values 한 다음에 for each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담은 이 객체를 보면 해시 맵이라고 하는 맵에다가 담았어요. 왜 맵에다가 담았냐면은 이 맵이라고 하는 것이 키 앤 밸류로 우리는 담았다가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열형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요소가 담기는 거라고 보면 얘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get을 할 때 이 pet 해가지고 이렇게 put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pets, put, dog, new dog 이렇게 하고 얘를 나중에 찾아낼 때는 이렇게 이름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pets, get, dog 이렇게 하면 얘는 dog란 말입니다. 얘는 dog란 말이에요. dog가 하나의 dog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 여기서 넣어준 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전이란 말이죠. 사전. 내가 이름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키값을 주로 이제 문자열 같은 걸로 혹은 뭐 어떤 객체도 상관없어요. 문자열로 이렇게 담아놓고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저걸 찾을 때 특정 어떤 위치가 어느 위치에 저장된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태그를 줘서 일종의 이름을 줘가지고 나중에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서 나중에 show pet 그 해당 pet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렇게 볼 때 그 pet에 나는 cat 이렇게 했을 때 곧바로 그 pet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시 맵에다가 담은 겁니다. 이렇게 담은 거예요. 담을 때도 이 클래스명이 get simple name 하면 클래스명에 우리 클래스명이 뭐죠? 도그로 끝나죠. 패키지명이 앞에 항상 붙어요. simple name이 아니라 그냥 get name 하게 되면은 패키지명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긴 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com, example, pest도어 이게 들어간 펜명이 나오지만 이걸 그냥 하면 그냥 to lowercase까지 가면 이거는 그 simple name까지만 하면 이거는 이 도그 혹은 캣만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어케이스로 이것을 바꿨죠. 그래서 소문자로 바뀐 거예요. 왜 소문자로 하느냐? 자, 우리가 URL을 항상 만들 때는 URL 패턴은 항상 소문자다 이렇게 HTTP 규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W3C 컨소시엄 스탠다드에 URL은 가능한 소문자로 일관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또 선생님인데
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되니까 제가 로어 케이스로 이렇게 친절하게 그런 규칙을 지키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런 거밖에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투 로어 케이스로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투 로어 케이스로 한 이유는 말 그대로 HTTP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 URL 패턴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찾기도 쉽게끔 이렇게 그냥 내가 담아놓고 나중에 실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패스. 아까 위에서 패스로 아까 본 것처럼 맵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것을 펫 아이디로 곧바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내어서 그 펫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펫에 대해서 우리는 먹이를 줄 수 있고 재울 수 있고 입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그루밍이 가능하면 우리는 그루밍 하는 기능도 여기다 넣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루밍 하기라고 하는. 그죠? 그루머블 우리 배웠죠? 이거 그 지난 시간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루머블 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느 클래스만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상에서는 이 캔만 돼 있죠. 캔만 이 그루머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 이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implement groomable이라고 하는 요 한 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grooming이라고 하는 어떤 액션을 우리는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실행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컴파일러에서 이 groomable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 오버라이드가 안 되면 컴파일러에서 오류를 내버리죠. 네? 요걸 만들어 놓고서 이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이 그루머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루머블이라고 인터페이스는 그루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뭔가 이 인터페이스를 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캣한테 간 거예요. 요 뒷구문이 그죠? 그러니까 이 그루머블, 러너블, 시리얼라이저블 이건 그냥 테스트로 넣어놓은 거고 뭐 하여간 이런 거야. 그루머블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액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 가능하다 그러면 러너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이렇게 임플리멘트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제한단 말이에요. 이 컴파일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루밍이 가능할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것이 이 클래스가 이 오브젝트가 the fat 지금 선택된 이 그 펫이 캣이다라고 하면 자, 그 캣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요 지금 선택된 이 URL의 이 값은 여기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리퀘스트 매핑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패스 부분에 자, 우리가 URL 패턴 중에서 이 그 시작하는 이 앞부분은 호스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를 하고 요 부분은 무시를 하고 요 뒷부분 첫 번째 나오는 요 값이 결국은 여기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패스라고 하는 이 부분 넘어오는 겁니다. 자, 넘어왔을 때 이 pet id를 우리는 받았을 것이고 받은 pet id에서 우리가 실제 등록된 펫이 선택이 되겠죠. 등록된 거 뭐가 있습니까? 도그와 캣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도그면 도그, 펫이면 펫에 해당하는 그 객체, 오브젝트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캣이 넘어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캣이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보나마나 캣의 인스턴스가 오브젝트가 리턴돼서 왔을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이 뿌려지겠지만 이 그루머블까지도 같이 여기 요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게 60번 라인이 실행될 수 있게 되므로 그루밍 하기라고 하는 이 기능까지 같이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게 BR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LI로 바꿔놓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1, 2, 3, 4 저 숫자가 틀리니까 LI를 그냥 붙이면 그냥 땡땡이 붙는 거야. 땡땡 HTML에서 자 이렇게 붙어서 여기 보면 스프링 버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문자열을 그냥 다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그런 메서드가 어펜드라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투 스트링을 하면 다 합쳐진 게 그냥 리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열을 매번 그냥 이렇게 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한 데다가 넘기고 해서 그 객체를 계속 넘겨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 버퍼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리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트에다가 담으면
카트에 담는 액션은 이렇게 가기로 했죠. 뒤에다가 슬래시해서 카트, 펫 아이디 주고 카트에 담았을 때 카트에 담긴다 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입양하기라고 하는 쪽이 이 펫 아이디 뒤에다가 카트가 들어간 이 URL로 보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입양하기가 눌려지면 이 부분이 실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에다 그냥 담았죠. 이렇게 할 때 auto-wild 카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카트에 담고 빼고 하는 로직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뭔가에 제공해주는 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가상의 레파지토리를 여기다 디파인 해놓고 우리는 iCart라고 하는 거 보면 얘는 그냥 인터페이스로 디파인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한 어떠한 서비스를 하나를 찾게 됩니다. 이 우리의 이 있는 객체들 중에서 적당한 후보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건 이 카트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iCart를 임플리멘트 한 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캣이 그루머블이라고 하면 그루머블은 캣밖에 없죠. 아까 그 캣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카트를 찾은 거예요. 자, 찾을 때 오토와일드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오토와일드 iCart를 구현한 구현체 하나라도 찾아와가지고 자동으로 여기다가 찾아서 싱글톤으로 붙여주세요. 자,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전에 싱글톤 패턴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은 스프링에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장된 그 인스턴스를 실제 내가 가져와서 쓰는 방법은 이 오토와이어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내 멤버 프로퍼티에다가 여기 지금 이 클래스죠. 펫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서 내가 오토와일드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 스프링 세상에서 알아서 이 싱글톤으로 저장된 것 중에 이 카트를 구현한 그러니까 implement iCart라고 되어 있는 거를 구현한 그 후보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후보를. 자, 그런데 앞부분에 이게 서비스 이렇게 붙어 있죠. 혹은 이게 컴포넌트라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표식이 들어가야만 스프링 세상에서 식별이 됩니다. 스프링 세상에서 이게 서비스로 이렇게 돼 있어도 되고 컴포넌트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식별이 되어서 스프링에서 iCart라고 돼 있는 것이 어디에서 참조되건 간에 지금 방금 선언된 이 카트라고 하는 놈의 실체가 여기에 바인딩 되게 됩니다. 바인딩 된다. 이렇게 여기는 값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행될 때는 이 카트라고 하는 값이 이 부분 74라인이 진입할 때 보면 카트에 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걸로. 내가 나야. 내가 이걸 구현한 자야. 그러니까 이 레파지토리를 구현한 실체화된 클래스야. 그래서 날 써. 라고 스프링한테 알려주고 스프링은 그걸 요청하는 쪽에 펫 애플리케이션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기능을 하는 카트의 기능을 이 레파지토리를 나한테 제공해줘 라고 스프링한테 알리는 거고 이 카트는 내가 그걸 제공할게 라고 이 카트점 잡아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스프링은 이 컴포넌트라고 하고 붙어 있는 이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저장소에 싱글톤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오토바이들 요청하는 쪽에다가 싱글톤 패턴으로 우리는 그냥 바인딩 해주는 거예요. 그게 스프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애플리케이션 로직 안에서는 그냥 이 카트라는 걸 그냥 손쉽게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카트에 내가 담았다라고 하는 로직일 뿐인 거죠. 그럼 이 디테일한 로직은 어디로 하이딩 되느냐? 하이딩 숨어지느냐? 숨어진다. 혹은 그 전문가가 알아서 하게끔 여기에 입장에서는 관심 가지지 않도록 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습니까? Separation of concern. 매번 이야기하죠. Separation of concern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죠.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Separation of concerns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심사를 분리해야 우리가 분업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날 객체 지향을 왜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거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래서 DIP, 네, Principle, Principle.
플레이하고 이제 플레이 맞나요? 프린시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거, 원칙 어떤 원칙이냐? 디펜던시는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우리 비즈니스 로직 상에서는 디펜던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구현한 쪽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장소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적용한 거를 리파지토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트, 아이카트라고 하는 건 그냥 이 리파지토리가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만 디파인한 거예요. 일종의 리파지토리 패턴의 인터페이스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현체 임플리멘테이션은 여기서 두 가지가 발견이 돼요. 하나는 카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B 카트라고 하는 놈도 두 개를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는 뭐 컴포넌트라고 보고 여기는 주석으로 막아놨어요. 하나는 막아놨어요. 그럼 스프링은 뭐만 주소다 오겠습니다. 스프링은 아까 봤던 이 카트를 지금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나는 이제 뒤집어서 DB 카트를 쓰고 싶다. 그럼 얘를 주석을 풀고 얘를 주석을 막을 거예요, 제가. 주석을 여기를 막을 겁니다. 자, 여기를 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막고 얘를 풀면 DB 카트가 선택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DB 카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펫을 add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냥 카트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의 그냥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 서버가 내려갔다 올라오면 데이터가 휘발돼 버린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이게 자, 여기 그냥 펫에서 자기가 담고 있을 것에다가 여기다가 add가 오면 그냥 담고 펫 리스트에다가 remove가 오면 그냥 삭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체를 입력 목록 해가지고 그냥 이 펫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에서 스트림을 뽑아낸 다음 for each 해가지고 전에 이거 자바 7 문법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for each 해가지고 전체를 버퍼에다 그냥 목록을 그냥 리턴했습니다. 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뱉었기 때문에 아까 그 리스트 그 입양 리스트 목록을 아까 보면은 이 팻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입양했습니다 하고 카트 전체가 to string으로 온 것과 같아요. 여기 뒤에 이게 그냥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합칠 때는 항상 이 to string이 참조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자열 처리가 될 때는 모든 객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넣어도 얘는 뭐가 호출된 결과가 되냐? 아까 그 카트에 들어있을 그 입양 목록의 리스트가 들어간 것과 같게 됩니다. 자, 이 하여간 기본으로 카트라고 하는 구현체가 바인딩이 됐는데 우리는 이 DB 카트라고 하는 놈이 바인딩 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걸 만들기 어떻게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DB에 대해서는 뭐 SQL 문도 나오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걸 지금 하지만 우리 실제로 큰 프로젝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역할이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UI 쪽만 담당한 사람은 나는 그러니까 API를 만드는 사람은 이것만 고민을 할 겁니다. 나는 펫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 URL이 어떻게 이런 그 RESTful API의 URL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그 파라미터 값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저 레파지토리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자, 역할을 우리가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출력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UI 흐름에 대한 것까지 책임이 지는 거지. 이걸 DB에다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장하거나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이 상속체를 만드는 디테일한 개발자가 하겠죠. 아이카트를 임플리멘트한 이 두 개의 객체 중에서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이 Go to Implementations에 해보면 두 개의 상속체를 찾아주죠. 제가 여기다가 자, 이건 여러분들 그 ID 툴, 그러니까 개발 툴마다 이걸 찾는 방법은 다른데 VS 코드에서는 이렇게 우클릭을 하고 Go to Implementations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이 카트라고 하는 것을
여기 iCart에 가가지고 나를 구현한 구현체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카트와 DB 카트가 있다. 같은 이 두 개가 구현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려줘요. 그죠? 예.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 세부적으로 이 아이카트를 구현한 사람들이겠죠. 그 개발자겠죠. 그 개발자들이 저 디테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디테일하게 어떻게 레파지토리 패턴으로 구현해야 되는. 그 다음에 팻 애플리케이션의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피드가 들어왔을 때 이게 팻 아이디가 들어오고 피드가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 이제 팻 아이디에 뭐가 넣을까요? 여기 이제 피드로 한번 캣에다가 그러니까 먹이 주기가 여기 있네요. URL이 밑에 보이죠? 피드로 들어가면 맛있는 거 먹였습니다. 여러 번 먹일게요. 여러 번 먹이면 이쪽으로 여러 번 들어오고 the fed에 대해서 the 선택된 동물한테 eat 먹이 활동을 시키죠. 그 다음에 cat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에너지가 일단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왜 늘어나느냐? 원래 이 펫 자체가 갖고 있던 기능 자체에 보면 피드 일씩 들어가면 에너지가 그냥 플러스에서 일씩 늘어나게끔 이미 abstract 메서드에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 행위라는 거예요. 기본 행위.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에너지가 일씩 올라가는 거는 기본 행위란 말이에요. 물론 강아지나 캣이나 저걸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어요. 아까 봤던 eat이라고 하는 걸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둘 다 에너지가 1씩만 올라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강아지는 한 번 먹을 때 에너지가 2씩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배웠던 게 다형성이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소스 액션에 올라가서 오버라이드 해서 it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도그와 캣 같은 경우는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문제 영역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객체의 성질을 순수하게 담는 객체들이에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 it을 나는 2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지금 현재 강아지와 그러니까 이 펫에 대한 본질적인 도메인, 그리고 코어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 코어 도메인. 이 펫과 캣, 도그 이 세 개의 클래스는 본질적인 도메인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엔터티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엔터티. 중요한 도메인의 객체다라고 해서 엔터티라고 불러요. 이 세 개는 엔터티. 자, 뭐냐? 얘는 엔터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엔터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 도메인에 있는 혹은 이제 도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 그 업무의 특이성, 전문성을 뜻하는 거고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뭐 카트는 DB에다가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놈이고, 그죠? 보면은 이 펫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겉에서 뭔가 이런 UI를 제어하는 일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메인 클래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도메인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 객체의 우리 업무 영역에서 사용되는 아주 주요한 객체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변하거나 UI의 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영향받지 않는 그 업무의 그 독특한 성질을 그대로 투영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은 이 펫하고 찍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펫, 캣, 그다음에 그루머블, 요놈들. 자, 여기까지가 도메인 클래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엔터티라고 부릅니다. 이런 실제 값을 가지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엔터티라고 부르고, 나중에 엔터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될 수 있는 또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여된 그 기능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선택된 것들을 우리가 도메인 클래스라고 부르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구현 클래스라고 그럽니다.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에요. 구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선택된 애들과 이게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수준이 달라요.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중요성이 가장 높은 애들입니다. 지금 선택된 도메인 클래스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이 도메인 클래스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UI에서 아까 RESTful API로 표출이 되거나 혹은 DB에 저장되거나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그냥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메인 클래스 내에서 우리가 서술하고 싶은 이 도메인의 특성, 도메인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동물적으로 어떤 애완동물인데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고 뭐 이 특성이 어떻고 뭐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러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의료 쪽이다. 그럼 의료 쪽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공급이 됐다라고 하면 의료 쪽에 있는 그 전문 지식이 표출되는 공간이 이 도메인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도메인과 관계없는 내용들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선택된 여기에 이 구현체 부분에 어디에도 오염되면 안 돼요. 여기에 한 줄도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it을 하는데 먹이 활동을 한 다음에 이걸 먹이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에너지를 DB에 저장하는 로직을 여기에다가 뭔가 SQL문을 작성을 한다든지 insert into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SQL문 아까 봤죠? 그런 게 여기 등장했다. it에 도메인 클래스에 db insert 적재 로직이 등장.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아주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코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적해줘야죠. 여러분들 후배지만 지적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객체 지향을 배우면 객체 지향에서 핵심은 결국 이 도메인 클래스와 비도메인 클래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구현을 위한 클래스와 이 도메인 클래스가 합쳐지면 안 된다. 이거를 분리하는 기술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리하는 기술들을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막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도메인 클래스와 구현 클래스들은 구분되어야 된다. 역할이 구분되어야 되는 그 기법을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토와일 링 같은 걸 해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먹이를 준다, 그루밍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get 안 되면 it이 안 되면 여기는 그루밍을 해야 되겠죠. 자, 그루밍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소리가 나네요? 자, 그루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 pet을 if the pet 시 instance of groomable 한 경우에만 우리는 그루밍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루밍 이 가능할 겁니다. 뭘로 캐스팅 해줘야 되죠? 그루머블로 캐스팅을 해줘야 되죠. 그루머블로 캐스팅을 한 것을 그루밍 해야만 그루밍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나오나요? 그루머블 자, 캐스팅을 했는데 unknown type 뭐 지금 그냥 오류가 그냥 떴는데 오류가 아닐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할게요. 자, 문자열이 그룹 한 다음에 이걸 바로 리턴한 거고 얘는 뭐라고 할까? 그렇지 않다면 밑으로 타겠죠. 얘는 그루밍이 불가능한 펫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뭐 내렸다 올려보죠. 자, 그러니까 좀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패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전체가 나오고, 자, 캣에 대해서 우리가 그루밍하기를 방금 추가를 해봤죠.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어떤 오류가 떴어요. 자, 그루모블, 내가 잘못 넣었네요, 그죠? 그루모블에 O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모르겠고, 요걸 가지고 붙여넣을게요. 이제 됐죠? 자, 컨트롤 C를 넣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고 그루모브를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게 그 고양이는 이렇게 그루밍을 하고 나서 행복하다고 그러네요, 그죠? 자,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일단 여기에 UI에 안 나타나는데 우리 억지로 한번 해볼게요. 억지로. 너도 그루밍 좀 해봐. 자, 안 된다고 그건 나오죠. 왜냐면 이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그루모블에 소속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if를 적당히 이렇게 설치를 안 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만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비방어적인 코딩이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냥 오류가 떨어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한 거는 그죠? 습관이 예외 상황에서 벌어질 것도 그리고 이게 왜냐면 캐스팅에서 실패했을 거예요. 캐스팅에서 도그는 여기 이런 오류가 나오죠. 패스터의 도그는 cannot be casted to 그루머블. 예, 얘는 그루밍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객체인데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커들은 해커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들이 이걸 캣에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를 도그한테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가 실수로.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는 게 UI적으로 UI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상 친절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용자와 인터페이스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어떤 사용자를 대하는 그 어떤 태도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도가 이런 태도가 나온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친절한 태도가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UI UX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이 프로그램이 올바로 돌아갔을 때와 비정상으로 돌아올 때에 대한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배려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면 좋습니다. 이건 뭐 객체 지형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지난번 숙제 중간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좀 세세하게 한 줄 한 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어서 이제 리파지토리 패턴이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